엔화 강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엔화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143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160이 넘는다 이러면서 위험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위험하다. 8월 5일날 엔화 강세가 순식간에 벌어지면서 블랙 먼데이가 왔었죠. 저번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약달러 기조로 바뀌면서 다른 나라 화폐가 다 강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엔화도 강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도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를 빼고는 지금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세를 가고 있죠.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로 돈이 이동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가 됐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수출해서 이득을 보던 기업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은 환율로 인한 이득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기업마다 이제 환해지를 얼마나 걸어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많이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낮긴 합니다. 근데 환해지를 걸어놓지 않은 수출 기업들은 조금씩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순매도, 선물 순매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가 떨어지니까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세부 내역들을 보니까 이게 꼭 떨어진다라 볼 수는 없겠구나, 돈의 순환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본도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이제 이익이 줄어들겠죠. 일본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본도 엔화 강세되면서 수출로 인한 이득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물가가 잡혀갑니다. 자국의 화폐가 강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호황을 보는 기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수 기업, 그리고 수입 기업, 달러 빚이 많은 기업, 대표적으로 항공사들 다 달러 빚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죠. 곡물을 사와야 되는 기업들, 아니면 유연탄이라던가 무연탄을 사서 국내에다 파는 기업들 두 군데 있죠. 한전이라던가 시멘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벌써 첫날 주가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죠.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기업들의 주가도 서서히 반응을 하겠죠.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용이 줄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주가에 선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 그게 1단계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강달러에서 약달러 시대로 들어가면서 돈이 크게 회전을 하는데, 이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파월 잭슨홀 발언에 저번주 금요일날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금요일날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접지 않았어요. 경제, 물가 예측이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일관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와야 되는 시즌인데, 여기서마저 경제 정책에 혼선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정책만큼은 독립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대로 갈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이게 정치를 생각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은 일본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이거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들이 서서히 반영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반영은 안 됐는데 우에다 총재의 추후 발언에 따라서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월 의장은 B컷 기대감까지 만들어놨어요.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올해 FOMC가 3번 남았는데 금리를 4번 내릴 거로 보고 있으니까 한 번은 B컷을 쓸 거로 보고 있거든요. 9월, 11월, 12월 합쳐서 1%입니다. 그러면 언제 B컷을 할까요? 9월에 세게 하면은 약효는 좋은 대신에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 너무 늦으면은 또 비난을 할 거고, 너무 빨라도 충격을 먹을 거니까 11월 정도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소비랑 고용이 나쁘지 않은 상태면은 굳이 B컷을 할 필요 있어? 0.25로 가볍게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0.25냐 0.5냐가 아니라 금리 인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2.0까지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CPI나 PPI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1.5를 한 번 더 떨어뜨려서 3.0까지 맞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과거에 5% 정도 차이 났다가 올해는 3% 정도로 내려왔어요. 연말 정도까지만 돼도 엔캐리 매력이 뚝 떨어지는데, 내년에 미국이 1.5를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격차가 더 줄어들겠죠. 일본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서 1.0까지 간다 칩시다. 미국은 3.0, 일본은 1.0. 그러면 격차가 2%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엔캐리는 거의 종료된다라고 봐야 돼요. 약달러를 더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강달러로 다시 반등을 줄 거냐 아닐 거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약달러로 전환을
봐야 됩니다. 이게 1년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되면은 미국의 채권 주식 매각이 되겠죠. 약달러 더하기 엔캐리 청산까지 더해지면은 미국에 많이 영끌처럼 모여있었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신흥국으로 넘어가면은 신흥국 투자 매력이 올라가겠죠. 전통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했냐면 한국이랑 중국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떠오르는 신흥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세 군데가 있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로 나오지가 않아.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좋게 나올 거다, 아니다 이 의견도 많이 갈리고, 과거에는 그 갈리는 의견 폭이 요 정도였다면은 지금 갈리는 의견 폭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끼리도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블랙엘 이번에 사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도 해줄 거고, 더 기대감을 주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젠슨왕도 말로 주가 올리는 데는 한재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안 좋고 가이던스가 나빠지려고 하는 거를 서로 올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주가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이번에 실적인 거고, 다음번 가이던스는 컨퍼런스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서 주가를 부양할지는 정말 예측 불허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모든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주간이거든요. 그게 2단계입니다. 고용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세게 처방할지가 나오겠죠.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FOMC에서 이제 점도표 나오겠죠. 내년까지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장기적인 게 보이겠죠. 그때가 되면은 약달러가 갑자기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1단계라서 간 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길게 보면은 돈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진 않더라고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시점은 돈이 크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주도주 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저번에 AI가 주도주가 되면서 빅테크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남들 다 하는 대형주 가지고도 주도주를 일찍 알아차리면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싸우는데 이런 것들은 주도주에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둘이 싸워도 유전지대를 건드리질 않아요.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란이랑 사우디가 전쟁을 한다? 이거는 주가가 바로 발작하죠. 공급에 문제가 바로 생기죠. 유가가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백색 소음인지 총소리인지를 구분해야지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다, 이런 노하우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20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코로나 차이가 있었죠. 장기적인 고통을 줬고 삶의 라이프를 오랫동안 변화시켜버렸고, 인플레를 만들고 재택근무를 만들고 지원금을 줬고, 다시 고금리가 필요해졌고, 소비와 고용이 서서히 둔화돼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가 결국 왔죠. 지금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침체다 아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른데, 시간의 문제지 결국 소비도 연말 안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비가 꺾이는 신호는 연준의 B컷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소비가 안 꺾인 상태에서 B컷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기저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분위기를 잘 눈치채면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